저승사자를 봤다는 분 계신가요? 다이어트 약을 장기간 먹을 시 위험할 수가 있나요? 공부머리나 습관도 유전이 되는지 궁금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보고 부검을 해오셨을 텐데 꿈에 나올 정도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람이 있었나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게 연인이었었는데 헤어지자고 했는데 수백 번 칼에 찔린 사람이 있었어요. 헤어진 사람한테. 그러니까 가해자가 헤어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근데 수백 번이 몸 신체 부위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럴 수가 있는가?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때 사랑했던 사이였는데 이게 억울하다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환멸, 그리고 이게 진짜 악이라는 게 있겠구나. 결론적으로는 그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죽음의 문턱 혼수 상태에서 저승사자를 봤다는 분 계신가요? 사람이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느끼는 거는 심정지인데요. 그럼 심장이 멈추면서 뇌로 가는 혈관이 혈액이 줄어들면서 뇌에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과 같은 게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도젓는 뱃사공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할머니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봤다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심정지가 죽은 게 아니거든요. 심정지 됐다가 돌아온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심정지면 CPR 해야 되고 잠깐 심장이 멈췄다 돌아온 분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은 많을 거예요. 심폐소생술하다 음식물이 폐로 넘어갈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심폐소생술을 하면 위에 있던 내용물이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자연적으로 입에 고요. 근데 그건 이미 개그 리플렉스, 그 우액하고 개그가 이렇게 구역질하는 걸 상실했기 때문에 이게 심폐소생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구역질하는 반응이 떨어져 갖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상태가 안 좋으신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서 넘어갔다, 심폐소생술에서 폐렴이 걸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 약을 장기간 먹을 시 위험할 수가 있나요? 위험하죠. 어떤 약이라도 살이 빠지는 게 보여서 좋지만 약을 먹을 때 어딘가 파괴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나비약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는 디에타민, 이거는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처제도 그 처방받아서 제가 혼내주고 먹지 마라. 그리고 한번 먹었다가 약간 이상하니까 저한테 물으러 왔거든요. 절대 먹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마운자나 젯바운드, 위고비도 안전하지 않나요? 다만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오랫동안 쓰면 당연히 약이라는 건 내성이 생기고 또 약을 끊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모든 약은 내성이 생기고 언젠가는 듣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석함과 통찰력은 유전인가요? 공부머리나 습관도 유전이 되는지 궁금해요. 이게 논문이 많아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이코패스 유전자 있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듯이 머리가 좋은 유전자도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멀티팩토리얼, 즉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네이처냐 널추어냐, 네이처가 타고난 거냐, 너추어가 양육이냐, 이럴 땐 전 너추어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공부를 본인은 못 하셨대요. 잘하고 싶은데 늘.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잘 안 됐는데 네가 공부를 잘하는 거는 되게 신기하다. 근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책도 많이 사주셨고, 저는 그래서 부모님이 책을 막 읽게 해주셨던 환경, 그게 크지 않았나. 제가 개인적으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다만 어렸을 때 환경이, 책을 많이 읽는 환경이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살아가는데. 이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잘생김이나 예쁨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 주관적이고 원초적인 생각이잖아요. 이런 아름다움에 관한 생각은 뇌의 어느 부분에서 관여하길래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걸 해갖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비주얼이 딱 오면 판도체라고 그래서 아미그달라. 여러분, 우리 몸에서 중추신경계인데 바깥에서 보이는 건 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그 시각 정보가 후디업으로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먼저 편도체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감정을 건드리는 이 부위에서 아름답다, 숨이 막힌다,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그게 이제 전전두엽, 예쁘다, 안아야지. 그러는데 안았다가 어떻게 돼요? 예쁜 여성을 바로 철컹철컹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걸 왔다 갔다 조절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성적인 뇌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뇌에는 크게 두 가지 네트워크가 있어요. 중앙 실행 모드와 그냥 멍 때리기 모드, 디폴트 모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센트럴은 그냥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일, 디폴트는 내면적인 일이에요. 나를 반추하고 이불킥 할 때도 디폴트 모드를 쓰고,
내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잠잘 때 약간 생각나는 거 그런 게 디폴트 모드인데 뇌에서 예쁘다, 잘생겼다, 추하다, 못생겼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런 모드 중에서는 디폴트 모드에 해당되고 이것 중에서는 조금 더 먼저 생긴 뇌 그러니까 아미그달라나 뭐 이런 것처럼 보자마자 감정을 느끼는 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무의식이 아닌 의식 막 조절하는 뇌가 아닌 그런 어떤 안쪽에 숨어져 있는 그런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느냐?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뭘 배웠느냐? 그 다음에 경험, 문화.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미인과 지금 우리의 미인 아마 또 좀 다를 거예요. 그 미익의 기준이. 문화와 어떤 학습 이런 거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웹이나 위키를 보면 종종 안면도 부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형외과, 의료사고라든지 그쵸? 가끔 합니다. 이때 턱 중앙을 절개한다고 했습니다. 상처가 잘 봉합해 들어갔고요. 턱 중앙을 하더라도 입관이나 이럴 때는 큰 문제 없이 어떤 분들은 부검하면 완전히 뒤집히는 줄 아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턱에 절개하고 하는데 와 그래도 어제 많이 찾아보셨네요. 그렇게 큰 훼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침이 한 달째 멈추지 않아서 엑스레이 이비인후과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네요. 그러면 내과를 가보세요. 포스트 네이잘 드립이라고 그래서 코가 뒤로 넘어가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비인후과 와서 문제가 없었는데 내과에 알레르기 내과를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만성적 기침이면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30대 중반인데 건강염려증이 있어서 자주 영상 봅니다. 건강염려증 별로 안 좋은 건데요. 네, 나를 잘 돌보는 걸로. 건강염려증은 약간 하이포콘드리아시스라고 그래서 약간 질병명이에요. 아마 말씀하고 싶은 건 내 건강을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아마 이 뜻으로 알겠습니다. 아침 식사하고 설사한다면 병원을 가셔야죠. 아침 식사를 근데 우유 같은 거 혹시 드시나요? 그런 거 아니실 텐데. 네, 건강 상담이 됐네요, 거의. 아마 우리가 모두 다 아마 건강이 이 시대에서 가장 고민되고 또 심각하게 생각되는 거 하나이기 때문에 또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아마도 건강을 소중히 여기신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질문들을 많이 깊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약이랑 건강보조제를 정말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드셔왔습니다. 한 움큼의 약을 매일 드시는데 혹시 이런 습관이 몸을 상하거나 간 기능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의사한테 처방받은 약은 건강기능식품이랑 달라서 반드시 섭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고지혈증, 고혈압증,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각종 비타민, 또 영양제 이런 것들은 모자란 분도 있어요. 필요한 분이. 예를 들면 허약하거나 이런 분들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정상적인 식사를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면 굳이 필요 없다는 게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의사분들의 의견이에요. 다만 먹어도 효과가 좀 있다. 그리고 비용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몇 개 정도는 드실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너무 많이 먹는다 옆에서 보기에도 그러면 가짓수를 좀 줄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혹 너무 구체적으로 효과가 없는데도 먹는 약들도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너무 많이 드시면 간 같은 데 부담이 될 수도 있던 건 확실하니까요. 근데 다만 본인이 효과가 있다고 하고 경제적 비용에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몸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럼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해보고 결정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64살 여자분이신데 먹는 영양제가 없는데 뭘 먹어야 할까요? 음식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면 굳이 성인병도 없으시다고 너무 축하드려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건데 근데 비교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64인데 영양제도 안 드시고 성인병도 없고 진짜시면 저희 한번 나오시죠. 인생을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편 영상 구독한 임산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 와 감사합니다. 혹시 임신 중에 면역관용으로 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태반 내에서만 벌어지는 제가 얘기했던 모든 서프레스 T셀이나 이런 게 태반 즉 자궁 내에서 벌어진 거라 전체적인 임산부의 면역 자체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라서 암이 발병이 높아진다? 그렇진 않고요. 자연유산이 하는 경우에는 사실 내추럴 킬러셀이나 킬러 T세포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대사 이상인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꼭 면역이 작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유산이 왜 자주 되는지 제일 많은 원인은 몰라요. 그냥 운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했나? 내 몸이 안 맞나?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적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운이 나빴던 거예요. 그때 한번 운이 나빴던 거지 그걸 자책하고 계속 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면역이란 건 그때그때 또 바뀌기도 하고 또 이유도 너무 다양하고요. 유산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너무나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시면 혹시 나빠질까 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암 4기 판정받은 환자가 4기 판정받고 난 후 4기암이라도 한꺼번에 4기가 사실은 우리가 측정하는 기의 가장 마지막 기예요. 그래서 원래 암은 돌아가실 때 기능을 쭉 유지하다가 일순간에 기능이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능이란 게 걷기, 옷 입기, 밥 먹기, 혼자서 밥 먹기, 제일 중요한 게 혼자서 용변 처리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되지 않나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갑자기 악화되는 게 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꽤 많습니다. 수면 발작으로 사고가 났을 때 사망 원인이 단순 사고사가 되는가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사고가 원인이 됩니다. 근데 질병, 예를 들면 보험 관련됐을 때 질병이 근본적인 원인이냐를 만약에 원하면 근본적인 원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사고사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사고사로 예를 들면 보험이나 공제가 그쪽으로 돼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면병은 사실은 부검으로 전혀 알 수 없어요. 뇌전증 환자분도 특별한 경우, 뭐 예를 들어 뇌가 다쳤거나 이럴 경우는 빼고는 거의 기능적 문제이기 때문에 형태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형태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기능적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뇌를 실제로 보게 돼도 큰 변화나 차이가 보이진 않습니다. 교수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근데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식이관리도 가끔 하고 저는 뭐 술을 잘 안 먹으니까 되도록이면 나쁜 거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수영하시나요? 수영은 한다. 근데 요즘에 두세 번 이상 해야 되는데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요즘에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살짝 뛰고 있습니다. 한 5km 정도 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치지 않으려고 천천히 뛰어서 한 5km 정도 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 근육 운동하고 이런 거를 한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 2번, 그 다음에 근육 운동, 달리기 2번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호빵맨이 제가 어렸을 때 없어갖고 약간 컸을 때 똘똘이 스머프라는 얘기가 참 많이 들었는데 좀 크니까 호빵맨도 하고 또 만화 캐릭터 뭐가 있었는데 업이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할아버지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왜냐면 이런 데가 좀 둥글둥글 하잖아요. 이런 데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캐릭터와 좀 친근하게 유사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피부 관리 하시나요? 제가 피부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인턴 할 때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으면 레지던트 선배님들이 저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교수인 줄 알고. 그랬다가 제 명찰 보고 인턴이잖아 하면서 너 왜 이렇게 사갔어?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피부 관리는 그때부터 자포자기 심정으로 선크림만 바릅니다. 제 아내가 울세라나 소마즈를 할 생각은 없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는데 하긴 좀 애매해서 안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 그 법의학 교수인데 법의학 얘기를 왜 많이 안 해주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왜 많이 안 하냐면 제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것도 나온 건 그 얘기를 드릴 수도 있는데 왜 안 하냐 아직 최종 판결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최종 판결 날 때까지는 예를 들면 저희는 강북구 사건도 우리 제작진이 한 번 더 되게 관심이 많으시니까 조회수가 잘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제작진은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가 좋으니까 한 번 더 하자 그랬는데 이제 모 신문사에서 그 부검감정서를 노출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부검감정서 갖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일부러 전혀 그 안에 약품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이게 나오면서 또 뭐 제가 몇몇 소셜 미디어에서 이 약품으로 뭐 남녀 간의 갈등 때문에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을. 그런 걸 봐갖고 그런 약품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제작진께 양해를 구하고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조회수가 좀 덜 나오더라도 우리 오래오래 좀 품격을 갖고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품격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왜 법의학자인데 다른 데서 하는데 왜 안 하냐 뭐 프로파일러 분들은 하는데 왜 안 하냐 그러면 제가 너무 깊게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약간 사회적으로 조금 자제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를 드려서 많이 안 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목표가 있냐고 또 누가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가 뭐 이제 50만이다 70만이다 80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구독자 여러분께 좀 충실하고 밥 친구도 돼주고 도움이 되는 그런 유튜버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2년하고 조금 1개월이 넘은 것 같은데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는 누가 보겠냐 뭐 싶어서 한두 달 하다가 너무 반응이 없으면 동네 창피하니 그만두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50만 유튜버가 됐다고 하니까 또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또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어서 무척이나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저희를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는 단기 목표는 80만, 70만에서 80만 되면 100만은 조금 더 오래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70만에서 80만 되면 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고 또 그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또 이런 프로젝트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요. 70만, 80만 될 때까지 또 잘 기다려 주시고요. 긴 시간 동안 이거 티니핑 이게 이제 엄마들 등골 브레이커라고 어머니들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캐릭터라고 아까 이건 무슨 추요? 하피추? 하추핑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잘 몰라서 하추핑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 70만쯤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